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9일 대망의 오프라인 개학 첫날입니다. 여러분도 굉장히 혼돈스러우셨을 거고 선생님들도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하루빨리 우리 생활에 학교에 즐거운 봄이 오기를 빌어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선생님이 처음 도입 강의를 하는 부분은요, 바로 화법입니다. 이 화법, 거창한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수능에는 몇 문제? 그렇죠. 5문제가 출제가 돼요. 화법과 작문, 이렇게 별도의 과목이지만 사실 화법은, 수능에 출제되는 화법은 그렇게 거창한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주 심플하게 우리가 화법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죠. 화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말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런 어떤 말이 이루어지는 상황, 그래요. 여러 친구와의 대화라든지 또 토론이라든지 협상 또는 발표 아니면 연설 등의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뭘 말하는 거냐? 법, 그렇죠? 방법의 차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방법, 그럴듯한 표현을 좀 써본다면 이건 의사소통, 법이죠. 전략.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능을 준비하시든 아니면 여러분이 뭔가 시험 속에서 이 화법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일단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개념 물론 중요한데 화법에서는 이런 대단한 개념보다는 여러분의 어떤 상식 수준의 판단. 선생님 말이 어려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식 수준의 판단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파악하시는 거, 읽을 때. 두 번째, 무엇을 말하는 데 있어서 이 무엇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구나, 요 두 가지를 주목하면서 시험에 제시된 지문 또는 그 스크립트, 대화로 제시되는 그 제시문을 여러분이 파악해 나가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화법을 정말 효율적으로 잘 이겨내고 문제를 좋은 점수를 맞기 위한 효율적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죠. 사실 이게 잠깐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원하는 게 이 이야기입니다. 그죠? 첫 번째는요, 말씀드렸듯이 화법은 스크립트가 나와요. 스크립트, 그러니까 지문, 대화의 상황 또는 연설의 상황, 이런 그 말하기 상황과 관련된 지문, 그러니까 스크립트가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는요, 여러분이 주어진 제시문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에이, 선생님 그건 뻔한 이야기 아닌가요? 제시문 파악 이야기. 당연하지. 파악이라는 것은 늘 어떻게와 결부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잘 파악할 수 있느냐, 파악의 방법이 뭐냐. 자, 그 이야기는 우리가 읽는 모든 것은 문장입니다, 여러분. 문장은 정보를 전달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읽으시는 문장에서 그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그 문장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정보를 파악해 두셔야 됩니다. 선생님, 핵심 정보 어떻게 파악해요? 그거 제가 잘 파악하면 제가 굳이 배우겠어요? 그래요. 예를 들어 봅시다. 쓰고 지울게요. 나는 먹는다. 무엇을? 빵이라고 해볼까요?
자, 여러분 이 문장이 있다면 이 문장이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정보는 뭘 것 같아요? 먹는다인가요? 나는인가요? 아니죠. 나는 먹어요. 뭘 먹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빵을 먹는다인데 나는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다. 똑같은 뼈대이지만 이 목적어 자리에 오는 여기에 어떤 정보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전달하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일단 한번 정리하죠. 문장의 핵심 정보는요, 여러분이 읽으실 때 어떤 성분을 기준으로, V는 서술어라는 뜻이에요. 서술어를 기준으로 어디? 서술어 앞에 있는 성분이 핵심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예문을 하나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자 간다. 집에 간다가 뭐죠? 서술어입니다. V는 서술어라고 했습니다. 어디 가요? 집에. 나 가. 어디 가? 학원. 집에 가는 것과 학원에 가는 것은 전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장이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데 그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의 핵심은 어디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술어 앞에 있는 성분이 그 앞에 있는 성분에 그 문장의 핵심 정보가 담긴다. 그러니까 애초에 읽으실 때 여러분이 서술어를 체크하시고 서술어를 체크하시고 어디에 요 부분을 파악하시면 요 부분에 신경을 쓰시면서 쭉 읽어 나가시면 그죠? 하나하나의 문장이 모여서 결국 하나의 제시문이나 하나의 지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장 하나하나의 핵심 정보를 잘 파악하고 이어진 문장의 핵심을 파악하고 이어진 문장 간의 연결성 요거까지 고려하면 이게 바로 그 글을 읽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비문학에서도 똑같고요. 이건 시에서도 똑같고요. 이건 소설에서도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해 봅시다. 문장의 핵심 정보를 파악해야 된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문장만 가지고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있어요? 그래요. 모여서 문단이 되죠. 여러분, 문단은 문장의 정보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단은 여러 개의 문장으로 이렇게 구성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문단을 읽으실 때 내용의 덩어리를 기준으로 문단을 이렇게 나누어 주세요. 문단을 이렇게 내용을 기준으로 옆에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기준으로 이렇게 표시하면서 나누어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훨씬 쉽게 제시문을 확인해 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아니 지문만 읽으면 되나요? 아니죠. 결국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선택지를 읽으셔야 됩니다. 이 선택지 5개 중에 어떤 게 답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다면 선택지에서 선택지도 결국은 여러분 뭘로 쓰여지나? 그렇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의 문장입니다. 그럼 앞에 했던 이야기네요. 문장은 뭐라고요? 핵심 정보를 파악하는 거다. 선택지를 어떤 성분을 기준으로? 여기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뭘 기준으로? 그렇죠. 서술어를 기준으로 문장의 핵심을 파악하는 선택지에서 핵심 정보를 여러분이 판단해야 할 지점 요걸 찾으셔야 되는데 어떤 게 핵심 정보냐? 그건 문장을 뭐 해보시면 알 수 있어요? 쪼개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핵심 정보는 어느 성분 앞에 있어요? 그렇죠. 서술어 앞에 있는 서술어 앞에 있는 서술어 앞에 있는 요게 핵심 정보였죠? 서술어 앞에 있는 이게 핵심 정보였죠. 그렇다면 여러분 선택지도 똑같습니다. 서술어를 기준으로 그 문장의 핵심 정보를 찾고 여러분이 찾아둔 핵심 정보를 가지고 그것이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를 여러분이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답을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탠다면 보통 요게 이제 뭐가 붙는 문제들이 있냐 하면 여기도
보기를 참고하여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3점짜리 문제가 여러분 출제될 경우에 이런 형태는 외적 준거를 주고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해서 답을 고르도록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문제들이 이제 고난도 즉 3점짜리 문제로 화법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뭐냐면 출제자의 의도를 여러분이 고려하셔야 돼요. 요 색깔 좋겠다. 자, 보기를 참고해서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은가 를 물었다면 어떤 게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에 대한 기준이 되겠어요, 여러분? 당연하죠. 참고해서 판단하라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보기의 내용에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않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선택지를 여러분이 고르셔야 혼동 없이 정확하게, 심플하게 답을 골라내실 수 있습니다. 정리한다면 난이도가 높은 문제의 경우에는 무작정 너는 문제, 이건 선택지 그렇게 보지 마시고 출제자가 제시한 정답의 기준을 파악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문장을 뭐 하면서 쪼개서 문장의 핵심 정보를 기준으로 되겠다 안 되겠다를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화법 문제의 거의 대부분은 정확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화법은요 5문제밖에 안 되지만 보통 이 화법 부분에서 많은 학생들이 별로 큰 실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화법을 다 맞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실수가 생기면 단순히 한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의 데미지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화법 도입 강의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도입 강의는 작문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